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후보 내도 되겠느냐 하고 전당원 투표를 했더니 87%가 찬성했다죠. 이거는 누구는 이걸 갖다가 중국집 주인한테 중식이 좋냐 일식이 좋냐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도 했던데요. 자, 어쨌든 이낙연 대표 오늘 이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했습니다. 글쎄요, 사과드릴 일을, 미안할 일을 왜 굳이 하느냐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 돈 아깝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징역 17년 MB 오늘 동부구치소 재수감. 다음은 유럽 봉쇄 도미노 코로나 통제 한계.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선 당일 조기 승리 선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제작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김경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 지난 주말에 네. 헬로윈 축제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늑다리 세대여가지고 그러시죠? 헬로윈 축제가 뭔지는 모르고 예.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단풍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단풍 구경 갔다 오셨어요? 예, 팔당, 양수리. 그랬더니 가을의 단풍은 역시 꽃은 색깔 아니겠습니까? 예. 노란색, 빨간색. 근데 얼굴이 불그락, 노르락해지는 사람들도 많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아니, 오늘 이명박 대통령 얼굴이 얼마나 빨개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 얘기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징역 17년 이명박 재수감 마지막 메시지는 점점점. 앞서 보셨겠지만 이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오늘 구치소에 재수감 됐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현장 가보시죠. 자, 예상 시간이었던 오후 1시 30분을 넘겨서 47분쯤에 저렇게 검은색 차량을 타고 논현동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쯤에, 오후 2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죠. 이후에 한 2시 오후 2시에 도착을 해서 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또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바꿔 타고 지난 1년여 동안 지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 시간이 한 오후 2시 35분쯤, 그러니까 한 30여 분쯤에 동부구치소에 왔습니다. 자, 일단 김경진 변호사께서는 네. 좀 오늘 저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이 비극적으로 이 끝을 맺는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국가적인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했을 때에는 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다. 네.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립된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슴 아픈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또 뭔가 긍정적인 면을 발견을 해야겠죠. 예. 일단 그 자택에서 출발을 하면서요. 뭔가 자택 앞에서 논현동 자택 앞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냐 그런데 그냥 갔어요. 네.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긴 했죠. 네. 예, 그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 본인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나를 가둘 수는 있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반성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BBK 다스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정원에서 국정원 이 공작자금 함부로 갖다 썼지 않습니까? 보면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팔성 우리은행 회장으로부터 돈 뇌물 받아 쓴 것도 있고, 또 국회의원 공천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또 돈 받아 쓴 것도 있고, 여러 혐의를 가지고 본인이 저 17년형을 받았으면 사실은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고개 푹 숙이고 반성의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이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친이계 인사들이 뭐 많이 이렇게 논현동 자택을 찾았더라고요.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글쎄요. 일단 제가 그 찾아왔던 인원들을 살펴보니까 현역 국회의원은 앞서 보신 대로 권성동, 장제원, 또 뭐 조혜진 의원 뭐 이 정도였고, 예. 아시겠지만 친이계 인사들 정말 많았잖아요, 한때는. 네, 그렇죠. 근데 좀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하수처럼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이 어려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예. 어려운 상황에 보고 나니까 사실은 모래알처럼 아무도 잘 안 뭉치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심지어는 밖에 기다리고 있던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 일부 국민들이죠. 축 이명박 구속, 뭐 이런 문구를 쓴 화환을 두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말 깨끗하게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교훈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저 논현동 집 앞에서 약간 실랑이 같은 것도 있었다면서요? 예, 유튜버 일부가 사실은 그걸 이제 좀 촬영을 하려고, 그 상황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경찰하고 아마 충돌이 있으면서 약간의 좀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차가 출동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구속 수감 때나 항상 비교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지지자들이 꽤나 많이 나와 있었고, 꽤나 현장에 많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거의 자기 사람들이 없었고, 일부만 그냥 각각 혼자 조용히 왔다 가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참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이익 결사체였다. 박 전 대통령은 뭐랄까 이념 공동체. 뭐 이렇게 좀 그런 구분을 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뭔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쪽 진영에. 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김경진 변호사께서도 변호사를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해 보셨는데,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수감을 하기 위해서 수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누가 봐도 이게 이명박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명박이 맞느냐? 혹은 당신 다 제3자가 이명박 행세를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짜 이명박인지 신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얼굴을 이렇게 가짜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하게 신분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체가 건강한지, 만약에 들어오자마자 병이 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탈이 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하고, 세 번째는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뭐가 있는지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배를 할 때 이 사진을 걸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있었던. 그렇게 모아놓고 세워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형을 살기 위해서 수감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두기 위해서. 이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머그샷.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런 게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의, 교도소 안에서 살게 될 옷을 받고 자기 방 배정 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방금 제가 여쭤본 거의 연장인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뭐 박탈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탄핵당한 경우라든지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연금이 나오고요. 아유, 그 센데. 그다음에 교통, 통신,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치료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무료로. 그리고 경호, 경비 이런 부분이 제공이 되는데 사실은 뭐 연금, 이게 사무실, 치료 이거 다 중단이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탄핵당했을 때는 경호나 경비는 사실은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호, 경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교도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도소 자체에서 경호와 경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호, 경비도 없게 돼서 사실은 모든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가 다 박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오늘 조금 전에 이명박 씨가 간 이 동부구치소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신설 시설이라서 그렇게 좋다면서요? 뭐 이제 교도소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호텔이다. 호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경우는 추워요, 겨울 되면. 냉난방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얼마만큼 따뜻하냐 또는 여름에 얼마만큼 냉방이 잘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걸로 등급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설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러는데 시설 깨끗하고 냉난방 잘 딱 되고 봐도 새 건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한 4평이 조금 안 되는 공간 정도가 제공이 돼서 혼자 독방 있고 TV 제공되고 그 안에서 세면 시설 이렇게 혼자 쓸 수 있고 이렇게 이유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사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자, 그런데 앞서 나는 가둘 수 있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렇게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글쎄요. 이 사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 법감정 이게 뭐 당연히 고려될 수밖에 없을 텐데 당사자가 그렇게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면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 크게 보면 3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뇌물범죄 저지르고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마지막 이 형살로 가는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는 정말 파렴치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과거의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지 않느냐. 어쨌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우리 국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일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주 특이하지만 일부는 억울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면 얘기가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이명박 씨는 측근들에게 수용 생활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이런 또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현장 봉쇄 조치에 나선 유럽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코로나 2차 대확산 혼돈의 유럽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유럽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또 오스트리아, 뭐 유럽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지금 봉쇄를 거의 결정했거나 아니면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있다 보니까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대단히 답답해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하루에 2만 명에서 4만 명 사이씩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 체계 전반이 다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으로 그러면 먼저 가보시죠. 자, 저렇게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고 있고 막 지금 화염 같은 게 막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자유다, 자유 뭐 이런 걸 외치고 있는데 자, 밤늦게까지 저렇게 뭐 경찰들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봉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장례식장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밀려 들어와서 사망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이 지금 파업을 하겠다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하. 두 번째는 자영업자라든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도저히 어디선가 이렇게 먹고 살 이 거리가 없다 보니까 저런 폭동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한 시각에 이탈리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보여주시죠. 자, 이곳은 로마입니다. 밤거리에 우르르 저렇게 몰려가는 사람들, 자, 깃발을 흔들고 있는데 경찰들과 아마 대치를 하는 상황이 곧 벌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저게 화염병도 던지기도 이탈리아에서도 화염병도 던졌다고 하고요. 또 그래서 경찰 병력이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유럽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속박, 억압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하나가 있고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이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현실 생활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저런 폭동 사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보다 이틀 전 프랑스 파리도 한번 가보시죠. 자, 저긴데요. 정말 차들이 가득 도심을 메웠습니다. 자, 저기가 무려 700km. 700km를 저렇게 차들이 꽉 막혀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 왕복거리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이 저녁에 아무데도 가지 마라. 오로지 허가증이 있어야만 야간에 통행할 수 있다. 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까 파리뿐만이 아니라 리옹, 보르도르 주요 도시에서는 다 주요 도시를 탈출을 해가지고 저게 탈출 행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탈출을 해서 시골로 가 있겠다.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가 됐던 누구 연고자가 있으면 난 시골로 가겠다. 시골은 단속이 좀 덜하니까. 네, 그래서 10월 30일 저녁 9시 이후에는 지금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10월 29일, 10월 30일 낮 그리고 10월 30일 초저녁까지만 해도 저렇게 프랑스 전역에서 700km에 이르는 탈출 행렬이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봉쇄를 지금 뭐 도로가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이게 탈출할 사람 다 탈출하고 탈출 못할 사람만 그냥 이게 주요 도시에 남아 있다 보니까 도시는 그냥 유령 도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뭐 지금 뭐 계속 유럽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영국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웨일스로 한번 가보시죠. 자, 속옷만 입은 남성이 지금 어떤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추운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똑같이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북반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이고 사실은 영국은 우리보다 더 추워요. 그렇죠, 그렇죠. 저분은 이제 저분 나름대로 시위를 하는 건데 뭔가 사연이 있습니까? 네, 사연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영국은 지금 이 필수 매장만 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근데 필수 매장에 뭐 식료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만 옷 파는 옷가게는 지금 필수 매장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지금 옷이 필요한데 나는 옷을 사고 싶은데 옷가게는 다 지금 문을 닫았다. 그래서 옷을 사 입도록 해라라고 해서 저렇게 팬티만 입고 나온 겁니다. 그럼 니들이 이런 꼴을 보기 싫으면 옷을 팔게 허용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최소한 옷가게는 필수 매장으로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저 사람 옷을 샀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 사고 지금 저 상황으로 보면 못 사고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거 지난 주말에 이태원 사람들이 진짜 이 헬로윈 축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번 주말 헬로윈 축제 좀 참아주시라 당부를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고 턱스크를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고 말이죠. 한국 젊은이들은 비교적 마스크를 대부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또 얘기를 할 때나 음식 취식할 때나 술 먹는 자리에서는 뭐 당연히 벗어났고요. 외국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저기도 보이지만 안 쓴 외국 젊은이들이 훨씬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할로윈 즐기려면 뭐 마스크 꼭 하면 제대로 즐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여간 이태원, 홍대 앞에 그다음에 신촌, 서울대 앞에 신림동, 강남역 부근 이런 데는 정말 젊은이들이 토요일 저녁에 근데 보통 이 헬로윈 축제가 그 클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분명 클럽들은 문 닫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태원도 지난번에 하도 이제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 대형 클럽들은 다 문을 닫았지만 그런데요? 작은 소형 클럽들 그다음에 술가게, 술집, 음식점들 이런 데는 문을 열어가지고 술집 안 사람들 바글바글했고요. 술집 밖에도 테이블 놔두고 거기에 그냥 다들 앉아 있었고
자연스럽게 술 먹고 떠들면 이게 침 튀기고 그냥 이렇게 밀접해서 앉아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지금 방역 당국도 이 지난 주말 이 헬로윈 축제 여파 네. 과연 어떻게 이것이 또 발현될 것인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또 어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바꿨더라고요. 예. 조금 설명해 주시죠. 기존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3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중간에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1.5단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하고 3단계 사이에 2.5단계를 넣었는데 정부가 이제 큰 틀에서는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걸 하나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이나 이제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인구가 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숫자와 비례해서 매일 하루 기준으로 얼마만큼 확진자가 나와서 이 일주일 동안에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이 되느냐. 예. 요 2가지 큰 틀을 가지고 지금 각각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를 구별하기로 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적게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다 삼았다면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하느냐, 통제 가능하느냐 이걸 중점으로 해서 이 단계를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장기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정부가 좋은 대책 이런 걸 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과 합이 맞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현장. 미국 대선.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미국 대선. 누가 이기던 폭동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매드맥스 찍은 트럼프 깃발 부대입니다. 자, 진짜 미국 대선이 열기가 뜨겁다 못해서요.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텍사스로 가보시죠. 자, 저기 동그라미 친 버스가 바이든 캠프 유세 버스인데요. 자, 그런데 그 주변을 트럼프 깃발을 달고 있는 차량들이 저렇게 에워싸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접촉사고 같은 것도 나고 말이죠. 일단은 뭐 딱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상황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텍사스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저 유세 버스가 지금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서 오스틴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 중에 발생한 건데 선거 때는 사실은 각각의 진영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긴 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런데 미국은 위험한 게 총기 휴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깃발을 들고 이렇게 버스를 감싸고 가던 트럼프 지지 차량의 일부 사람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저 추격전에 동참했던 사람들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exas, and we are welcoming Kamala Harris with the New Braunfels Trump Train. Woo! Look at all the Trump flags, baby! Look at all the Trump flags! Yeah! Okay, so we got the Biden-Harris bus being followed by Trump supporters, and that is being followed by the Clinton Foundation Suicide Limo Service. A whole line of Trump supporters with flags on the back of their vehicles. Gotta love it. Only in Texas. 텍사스에서만 가능하다. 왜 뭐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트럼프의 지지 텃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텍사스 안에 감히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버스를 몰고 와서 이렇게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름대로 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진영에 대해서 뭔가 좀 실력을 보여주겠다, 집단 행동을 해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지 저런 식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표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같으면 저 위협하는 시위대가 지지하는 후보 측에서는 이러지 마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네. 자,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So it's bus. They had hundreds of cars. Trump and the American flag. That's it. You see Trump and American flag. But whenever you see like a small group, because there's got to be small, because there's nobody around, nobody cares. But you see these groups, you never see an American flag. I always say, if you look at a group and you don't see the American flag, you know that's the opposition. If somebody burns the American flag, they should go to jail for 1 year. I say that. 역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역시. 저 뭐라고 이게 진정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시라는 분이 잘했어 텍사스. 지금 이런 트윗을 올렸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텍사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잘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주라는 함의가 듬뿍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보신 그 차량 위협 사건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In Texas, and a bunch of Trump trucks, pickup trucks with Trump flags, tried to run it off the road. The president saw it, took the video that someone had taken, and tweeted it back out and said, "I love Texas. I love Texas." There's no sense of empathy and no sense of concern.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저 자리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도둑질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영문인지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Mr. Vice President, the president's allies today have been talking quite a bit about maybe declaring victory on Tuesday night, even if the votes aren't final, if he seems to be up ahead. What's your response? My response is the president's not going to steal this election. Great, guys, let's go, guys, let's load. 아니 근데 보통 미국 선거에서 승리 선언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가 패배 선언을 해야 이제 승리 선언을 하든지 뭐 이런 뭐 어떤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승리 선언을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선거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출구조사라든지 또는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개표가 일정 비율 이루어지고 또 패배한 것으로 패배가 명백해지는 후보가 나 패배했다, 당신 승리를 축하한다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는 고맙다, 나 승리했다, 미국을 이렇게 이끌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품격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주변의 참모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현재 경합이 되고 있는 몇 개 주 있지 않습니까? 북동부에 있는 공업주 한 서너 개, 그다음에 남부의 따뜻한 플로리다주는 몇 개 선벨트주 여기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당일날 오후나 저녁에 내가 이겼다라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진 걸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제 정밀한 개표라든지 뭐 우편 투표함 이 개봉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하는 수치가 안 나온다 이러면 법적 투쟁을 거쳐서 끝까지 이게 혼동 상태로 가서 끝까지 이걸 따져보겠다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단초로 그냥 오후쯤이나 초저녁에 그냥 승리 선언을 해버리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냥 침 딱 발라버리는 거군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건 내 거 하고. 자, 이렇게 상황이 정말 뭐 험악해져서 누가 당선되든 폭동이 일어날 거다 이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게 어제 현지 시간 어제 뉴욕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인데 반 트럼프 집회가 열린 저 현장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딱 나타나면서 반 트럼프 시위대들이 집단 폭행에 나섰다는 건데 진짜 지금 미국 사회 이 갈등 양상이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요.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뒤지지만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강렬한 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번에 뭉치고 있는 투표 성향이 강하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적게는 7, 많게는 한 10% 정도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지는 것으로 나오면 이건 투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표 대선 이후에 정말 전국적인 이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게 미국은 총기 자유가 허용이 돼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그냥 뭐 할 수도 있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설 대피소에 돈 1,000달러를 내면 대피를 시켜주겠다. 이런 상품도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무력 충돌이 날 가능성 때문에? 네. 세상에.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투표 당일날 주 방위군을 뭐 동원하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선거 때 군 병력이 무력이 동원된다고 하는 것은 투표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하시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선거가 축제가 아니라 이게 지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오늘 법원에 다른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한 짓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의 재심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은 그분의 죄가 아니고 내 죄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좀 반성에 지금 후송차 예. 저 안에 이춘재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얼굴은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예. 예. 법원에서 이춘재 얼굴 이 사람은 뭐 증인이기 때문에 예. 얼굴 공개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데 네. 뭐 좀 이 공익 뭐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개를 해도 무방한 것 같은데 예. 판사님 생각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사건이고 사실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공개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아무튼 뭐 그 현장에 참관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보신 저 얼굴과 예. 똑같아서 딱 들어오자마자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진 변호사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